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좀 날이 너무 더워서 이 비가 좀 오면서 연도가 좀 낮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낮에는 지금 한여름을 느낄 정도로 저녁에는 약간의 열대야도 있는 그러한 상황. 주식은 빠지고 날은 덥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요즘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해리스가 이제 토론을 했죠. 판정승 정도인데 어제 한국 시장에서는 확실히 해리스 트레이드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관련된 2차전지, 친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치고 마리화나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나마 해리스가 여기서 만약에 졌으면 판정승을 하지 못했으면 이번 선거는 끝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두 달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 고비가 한두 번 정도 더 있겠죠. 이 고비를 누가 잘 이기느냐. 일단 해리스가 판정승을 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열렸는데 초창기 장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CPI가 생각보다도 그런 대로 예상대로 나왔는데 그냥 빠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정말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올랐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젠슨 황이 삼성전자를 암묵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냐 이런 그 가정.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찍어서 삼성전자가 블랙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젠슨왕이 어떤 모임에서 TSMC 잘 하고 있다. TSMC가 세계 최고다. 하지만 또 다른 회사도 더 잘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슬쩍 흘리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시 봤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바닥이 과연 어디일 것인가. 과거 인텔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살짝 반등만 좀 해준다면 그나마 한국 주식시장이 뭐랄까 좀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제외하고 미국 시장은 CPY와 FOMC 등 모든 불확실성들이 다 하나씩 제거되면서 이제 FOMC 회의만 남았는데 작은 골디락스가 도래한 그런 상황이다. 해리스도 이기고 안정적인 거죠. 네, FOMC 회의만 남아있는데 거기서 50bp는 이제 아닌 거 물 건너갔다. 빅컷은 물 건너갔고 25bp 스몰 컷인데 이렇게 된다면 작은 골디락스가 형성이 될 것 같다. 작은 골디락스가 형성되면 주식을 굳이 갖다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폭락은 없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V자 반등도 없지만 박스권이 어느 정도 하락이 거의 다 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FOMC를 보고 천천히 팔자. 9월, 10월은 좀 제가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팔 것인가 좀 올라올 걸 기술적 반등이 있어야 팔아야 파는데 그 기술적 반등이 우리나라에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기술적 반등이 오늘 또는 내일 추석 후에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느긋하게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는 플러스 0.3, 나스닥은 플러스 2.16, S&P 500은 플러스 1.07. 이 하락을 아주 다 이겨내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항상 주식과 투수는 볼 끝이 좋아야 된다.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에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희망적인 회로를 돌려봅니다. 자, 미국 시장 속사를 한번 봅시다. 첫째, CPI는 예상된 수준을 나타냈다. 그런데 주식은 빠졌다는 거죠. 이날 발표될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을 흔들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8월 CPI 상승률은 직전월과 같은 전월비 0.2% 상승.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죠. YY는 2.5%로 나타내면서 전월 2.9에서 하락하는 모습. 시장은 2.6 정도를 봤는데 2.5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의 예상치를 때렸다는 거죠. 그만큼 다행이다. 그러나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직전월이 MOM으로 0.5였는데 지금 0.3을 나타내면서 시장 예상치 0.2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 장 막판에 복구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비 3.2는 직전월과 같았고 시장 예상치와 일단 모든 것들이 일치하면서 주가가 이제 CPI가 빠지는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안 나타나면서 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이제 패드가 17일과 18일 회의가 열리는데 25bp나 확률이 높고 50bp나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CPI를 앞두고 이제 PPI가 발표가 되죠. 네, CPI가 아니라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PPI가 발표가 되고 오늘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두 개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러한 두 지표도 하락 추세로 간다면 나름대로 시장은 안정성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CPI YY로 2.0, 지난달 2.9에서 2.5로 떨어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이 MOM으로 0.2였는데 이번 달 0.3, 이게 이제 장 초반 하락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동을 한 거죠.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체크 포인트는 젠슨왕이 암묵적으로 삼성전자 납품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도 하고 싶은데 또 저의 약간 국뽕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AI 칩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파운드리에 젠슨왕 CEO는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그룹 주최 테크 컨퍼런스에서 키노트 연설자로 나서서 AI 칩 생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의 80% 이상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전부 TSMC를 통해서 의존을 하고 있는데 TSMC에 대한 칭찬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젠슨왕은 연설에서 TSMC 민첩장 어질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이 놀랍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음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We can always bring up others라고 이야기를 했죠. We can always bring up others라고 말을 했습니다. 젠슨왕 CEO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누구냐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글로벌적으로 우리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죠. 네. 후공정을 해줄 수 있는 회사는 TSMC와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를 해줄 수 있는 회사는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오늘 그 말이 어떤 식으로 시장이 투영되는지 긍정적으로 투영이 될지 부정적으로 투영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젠슨왕은 AI 칩 수요가 너무 많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또 안정적인 말도 시장에 던져줬습니다. 세 번째는 해리스 트레이드죠. 네, 해리스가 판정성이 부각이 되면서 해리스 관련주들 대표적인 마리화나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다시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경제지표와 주가 움직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지수 0.05 큰 움직임은 없었죠. 101.650. 네, 일본 엔화가 달러 대비 142.34엔까지 하락을 하면서 어제 한국 원화도 강세를 돌았으면서 외국인들의 한국 탈출이 더 있었다. 어제도 굉장히 많이 주식을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팔는데 그 대부분은 삼성전자였다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젠슨왕 언급이 과연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WTI는 2%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한 거, 그 다음에 감축을 하겠다는 것도 이제야 좀 브레이크가 됐는 것 같아요. 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를 보면은 살짝 올랐는데 2년은 3.644, 3.5bp 상승, 10년짜리는 3.651, 0.7bp 상승. 금리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25bp, 50bp가 아니라 25bp다 이 소리로 2년짜리가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띄는 그런 하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밋 테라피틱스 오늘도 올랐는데 3.79%. 그렇죠. 키트루다를 대체할 새로운 그러한 항암제 개발 서밋 테라피틱스의 주가 상승이 놀랍습니다.
엔비디아도 7.35%나 올랐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상승이 아주 눈에 띄는 하루였죠. 116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테슬라 0.35% 상승, 애플은 1%, 울타비트는 마이너스 0.53 하락, AMD 마이너스 0.43, ARM이 9.5%나 다시 상승해서 올라옵니다. 애플의 설계도, 애플 16 설계도가 우리 ARM을 통해서 설계도가 만들어진 거죠. 캐터필라 마이너스 0.93, 인라인1이 1.75,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반도체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2.95, TSMC 4.2 이렇게 반도체들의 반등력이 큰데 오늘 한국 시장도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0.08% 하락. 어제 저는 이제 두 사람의 그 토론의 결과를 비트코인을 보고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크게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으면서 아 둘이 비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영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통역을 통해서 누가 이겼는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미국 현장 분위기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었던 거죠. 일단 해리스의 판정승이 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반등은 가능한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삼성전자 자체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블랙엘에 포함도 못 되고 심지어는 HBM3 8단도 지금 성공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이럴 정도로 시장이 이제 폭평을 하고 있고 최근에 모든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10조 아래 9.5조에서 11조 사이를 예상을 하는데 16조를 예상하다가 5조씩 까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삼성전자의 반등은 가능한가? 오늘 젠슨 황의 언급이 삼성전자의 반등의 기폭제가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저는 이제 여러 이유를 다 이야기했지만 이제 대만 반도체의 성장이 우리나라 반도체에게는 악재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기전자 파트인 핸드셋 부품, PCB, MLCC 등 고른 성장 유지가 8월 대만 반도체 기업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핸드폰 부품 공급사인 라간정밀, 카메라의 라간정밀, 다음 캐셔라 그러나? 캐셔, 메탈 케이싱 8월 매출이 54.4, 18.5 YY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핸드폰 부품 공급사도 우리가 아니라 대만 회사들 라간정밀이나 캐처라는 회사들이 캐셔라고 봐야 되나 캐셔? 네. PCB 업종에서는 유미마이크론 세계적인 회사이죠. 킨서스 매출액이 17.4, 34% 증가를 했습니다. PCB도 대만이 좋고 핸드셋 관련된 카메라 모듈과 메탈 케이싱 같은 업체들도 대만이 좋고 반면 나냐 PCB 매출은 8.2% 감소를 했다. 나냐 PCB 매출은 연중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모두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다. 유미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이걸 뺏어먹는 것 같아요. 서버와 PC 등에서 사용되는 ABF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지보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응용에 주로 사용되는 BT 서브스트레이트 중심의 매출 구조 때문에 나냐 PCB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버 PC 등에 사용하는 ABF 서브스트레이트가 유니마이크로 이런 쪽은 그쪽을 또 생산한다는 거죠. 네. 애플이 아이폰 생산의 주력 생산기인 폭스콘의 8월 매출도 32.8%나 증가를 했습니다. 통상 폭스콘 매출은 신규 아이폰이 생산되는 4분기에 집중되는데 3분기에도 이렇게 집중돼서 생산량과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은 고무적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대만이 한국보다도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한국 삼성전자와 한국 거기에 관련된 서부장 밸류체인들이 반토막이 나는 원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 시장은 앞으로 폭스콘 월 매출 실적이 이번 아이폰 16의 흥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될 것이다. 또 MLCC 기비인 야게오와 월신 매출도 각각 14.5%, 7.3% 증가를 했다는 거죠. 네, 반도체, 쌀과 같은 MLCC. 지난 상반기 글로벌 MLCC 기업들의 가동률은 분명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하반기도 이러한 흐름은 꺾일 것이 같지 않고 유지될 것이다. 우리의 삼성전기는 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도 문제가 있고 자체적인 경쟁력도 떨어지고
거기가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우리나라 소부장들도 모두 다 주가가 박살나는, 반대로 대만 쪽에서는 강력한 TSMC를 기반으로 해서 그 생태계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힘을 빨아들이고 강력한 힘이 되면서 한국 시장을 종먹고 있다는 거죠. 네, 한국 시장의 프로핏을 가져가고 있다. 이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대만 생태계의 강화, 그 다음에 중국 자체적으로 생태계의 진화, 노력, 이런 것들이 모두 한국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삼성전자와 반도체 시장이 박살난 원인, 여러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네, 오늘 시장 결론, 가장 중요한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증시 시장은 장 초반 폭락세를 이겨낸 뚝심의 모습을 나타내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해리스 판정승으로 해리스 트레이드가 시장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마리아나 등 이 관련 주식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여기에 젠슨왕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블랙웨일 생산 가능성, 지금 모든 비메모리, 블랙웨일이라든지 HBM 비메모리는 TSMC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게도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흘렸다는 거죠. 일단 시장은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차근차근 사라지면서 작은 골디락스로 변해가는 모습. 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네. 문제는 미국은 희망적이나 문제는 한국 시장에 있다. 지속적인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면서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너무 답답하고 상당히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한국 시장은 일단은 다시 한번 하락의 원인을 정리해보면 엔캐리디 트레이드 악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팔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중국의 경제 침체도 한몫을 하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로 반도체 수출의 피크아웃, 경제 정책이 굉장히 지금 무능합니다. 네, 뭔가를 해보지 못하는 상황, 정치적 논리에 눌려 있는 거,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할 수 없는 상황, 부동산 부채의 증가, 미래 먹거리의 불확실성, 금투세 폐기 지연, 미약한 밸류 프로그램, 이 모든 자체 문제까지 함께 섞이고 외부 상황까지 섞이면서 한국이 글로벌 시장, 특히 이머징 시장의 ATM기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돈 빼도 새로운 대안으로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거죠. 일단 이번 추석 명절 전에 모든 악재가 선반영되는 중으로 이번 악재가 다 지나가면 시장은 새로운 골디락스, 작은 골디락스를 이루며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기분이 나쁜 건 FOMC 회의가 끝나고 강력한 코멘트를 해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줬을 때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 우리는 추석 연휴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오롯이 누리지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 이게 이제 가장 기분 나쁠 최악의 상황인 거죠. 미국이 올랐을 때 우리는 휴일에 들어가면서 희석이 되는 가능성, 이런 게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은 바이오,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중심으로 한번 반등의 강도를 체크를 해야 된다. 오늘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를 1.8조 정도의 신규 주문을 받을 정도로 바닥에서 탈출을 하고 있다. 중국을 때리면서 한국이 살아나는 모습이 좀 있는 분야가 또 있을 수 있고,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는 섹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올 4분기는 이런 섹터에 좀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만 지나가고 내일이면 이제 연휴에 들어가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연휴 기간에 올랐을 때 우리가 이것을 오롯이 전입하지 못할 이 가능성,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잘 버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좀 오십시오. 네, 카페 주소 치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많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네, 매일매일 관심 좀 올려놨습니다. 네, 올해까지만 제가 저희 유튜브를 오픈을 하고 내년부터는 카페 친구들에게만 열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생각입니다. 미리미리 카페에 좀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등의 하루가 기대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블랙웰 언급, 이런 것들이 좀
트리거가 돼서 삼성전자가 확 뛰어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